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이재명의 최후 진술과 담당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때문에 들끓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마지막 진술을 통해 목이 메어 발언했다는 내용과 담당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때문에 의혹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날 영장 전담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자 이재명은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한다. 딱 하나만 부탁한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목이 메인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은 북한에 돈을 주는 중대 범죄를 내가 왜 하겠습니까? 검찰에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내가 부정한 수익을 단 한 푼이라도 취득했겠느냐며 이전처럼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형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정한다.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님에게 딱 하나만 부탁하는데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서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느냐고 했답니다. 구속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데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한 셈입니다. 여기서 이해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은 10여 건 이상의 중범죄자인 이재명은 영장심사를 받는 자리에서도 북한에 돈을 주는 중대범죄를 내가 왜 했겠느냐? 부정한 수익을 내가 단 한 푼이라도 취득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는 대목입니다. 그런 수준의 앙큼한 거짓말들은 잡범이나 초범들도 하는 걸 텐데 판사가 그런 얘기를 듣고만 있었다는 겁니까? 더구나 이재명이 저질러 놓은 대형 사건들과 얽혀있던 측근들 몇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5명인가요? 6명인가요? 그리고 구속된 사람이 24명이나 되는데 최종 결재권자만 쏙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담당 판사가 피의자의 이처럼 악랄함과 고도의 사기 공작술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해서 그런 건지 그냥 봐주기 위해 그냥 넘어간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정한다.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라며 딱 하나만 부탁하는데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울먹였다고요. 유 판사는 이재명의 하소를 들으며 어느 대목에 마음이 움직이던가요? 나라의 왼쪽 문을 열겠다는데 혹했습니까? 혼자라도 방어할 수 있게 영장을 기각시켜달라고 울먹이는 것을 보며 감동했습니까? 유 판사 당신은 어느 쪽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이 대표의 최후 진술에 대해 법정에 있던 다른 검사들도 긴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영장실질심사 분위기는 이 대표가 몰리는 쪽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조선 아태위 송명철 부실장과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판사가 그걸 어떻게 보고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보고를 받았던 거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앙큼한 이재명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얼른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한 법조인은 목이 메인 소리로 말하는 이 대표를 보고 판사가 기각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힌 것 아니겠느냐고 완곡하게 비꼬았습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되면서 사법당국의 판결을 민주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밤 12시에 서울구치소로 속속 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유창훈 판사가 내통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유창훈 판사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가 부장으로 승진시켜 영장 전담 판사가 됐다는 말이 돌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이 법원 예교 제48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재명의 영장 기각을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대대적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증거인멸에 직접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에게만 직접적 증거를 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강화한 것인지 국민은 묻고 싶다.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꾀 맞추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수정 한변 사무처장은 정당 대표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논리라며 전직 대통령들은 당 대표보다 훨씬 더한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인데에도 구속당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환경부 단장은 사법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중대 범죄 하나만으로도 구속의 필요성이 성립된다고 한 바 있다며 이재명은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국론을 분열시켰고 사회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구속될 줄 알았다. 그런데 전혀 예상 못한 판결이 나왔다. 유창훈 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부장판사를 거쳐 영장 전담 판사가 됐다며 김 전 대법원장은 물러갔지만 그의 체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마치 김명수가 작성한 것 같다는 착각이 든다고 언급한 황 단장은 사법부의 대대적인 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단장은 사법부는 김명수의 그림자를 지우는 것이 급선무라며 인적 개혁 없이는 어떤 것도 혁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유 판사는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증교사와 백현동에 대해 그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 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칼을 꼭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인가? 이화영 씨의 진술을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얻은 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